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사흘 뒤면 시행되지만 활동에 들어가야 할 진상규명위원회는 아직도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광주 남구청이 청사 임대 사업에만 골몰한 결과 구민과 직원들을 위한 공공성은 뒷전에 밀렸습니다. 전남의 한 농촌마을에 퇴비 공장이 들어선 뒤 주민들이 10년 넘게 모패수와 악취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의 공론화위원회를 중립적 인사로 구성하자고 거듭 주장한 가운데 위원회 구성을 맡은 최영태 시민권익위원장이 내일 중재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일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만 해도 5.18의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가 컸었는데 출발이 순탄치는 않습니다. 6달의 준비 기간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핵심 기구인 조사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정용욱 기자입니다. 오는 14일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까지 공포돼 모든 법적 근거가 갖춰진 5.18 마지막 진상규명. 그러나 정치권은 6달째 진상규명을 해야 할 조사위원 위촉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는 국회의장 추천으로 1명, 여야 각각 4명 등 9명의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4명을 추천해야 할 더불어민주당은 뒤늦게 공모를 하고도 결론을 못 내 이번 주 중으로 명단을 확정한다는 입장입니다. 늦어도 이번 주 중으로는 아무리 늦어도 금요일까지는 위원 선정을 마쳐서 국회 사무처에 명단을 올릴 예정이고요.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건 야당인 자유한국당 추천 인사입니다.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한 민주평화당 대신 야당목 4명 중 3명을 추천하겠다면서도 아직까지 추천 시기와 방법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안종철 한국현대사회연구소 박사를, 바른미래당은 오승용 전남대 5.18 연구소 연구교수를 추천했습니다. 정치권의 늦장으로 일정이 촉박해지며 제대로 된 인사 검증이 어려워졌고 실무를 담당할 사무처 구성 등 향후 절차도 도미노처럼 뒤로 밀리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검증을 요구한다는 것은 조금 너무 늦었어요. 다만 위원 추천 과정을 좀 지켜보면서 적절한 인물이 되기를 우선 기대하는 겁니다.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기간은 최장 3년. 위원회 출범이 장기 표류할 경우 5.18 진상규명 의지를 보여온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진상규명이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 남구청사 리모델링 과정을 보면 누구를 위한 사업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임대 사업을 우선하면서 무엇보다 공공성이 침해됐고 이 때문에 주민들과 구청 직원들은 지금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민과 만나는 구청의 첫 얼굴인 민원실입니다. 이 민원실은 구청 건물이 아닌 구청사에서 뚝 떨어져 있는 다른 건물 2층에 있습니다. 민원실이 있던 구청 1층 자리는 쇼핑몰에 급히 비켜주느라 민원실은 구청 대회의실로 옮겨서 임시 운영됐고 이후 다시 수십억을 들여 별관으로 옮겼습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구청 밖으로 쫓겨나기까지 한 민원실을 찾으려 민원인들은 헤매기 일쑤입니다. 큰 데가 있을 때는 참 찾기가 쉬웠는데 여기가 찾기가 힘들고 올라오기도 힘들고 자꾸 물어 몇 번로 물어서 오죠. 점심시간만 되면 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 기간제 근로자들이 구청 밖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구내 식당이 없어섭니다. 청사 안에 들어온 음식점들이 장사해야 한다며 구청 측이 구내 식당을 만들어주지 않았는데 그나마 음식점들이 청사를 빠져나가면서 매번 밖에서 사 먹는 신세입니다. 밖에 나오면 기본 7,000원, 8,000원 이상 하니까 아무래도 구내 식당은 그거보다는 저렴할 테니까 좀 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공공성을 상업시설에 팔아 넘긴 꼴이 된 기형적인 청사는 이제 자칫하면 수백억의 부담을 떠안으며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됐습니다. 빚 없이 청사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근데 그러면 주민들은 당연하게 남구가 부담 없이 정말 성과 있게 이 사업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왜 이야기를 했다고 보세요? 그렇게 과정에서? 무슨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겠죠. 그런 부분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광주 남구의회는 이번 주 중으로 특위를 꾸려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구청사 안에서 막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인들은
임대료 면제 요구 등 단체 행동에 나설 방침입니다. 한편 광주 남구청은 개발 비용 상환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고 캠코는 개발 원리금을 회수하겠다는 입장이라 앞으로 만만치 않은 법정 다툼도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농촌마을에 퇴비 공장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10년 넘게 오폐수와 악취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지만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산골짜기 아래에 농업용 저수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얼마 전 내린 집중호우로 저수지에는 흙탕물이 가득 찼습니다. 바로 이쪽 액체 비료 공장에서는 시꺼먼 분뇨 저장 시설이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액비 공장의 오폐수가 곧바로 넘쳐 흘러서 끊임없이 저수지로 유입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약간 똥냄새가 나요. 똥냄새가 나고 이 물이 저쪽 어제 비가 와가지고 산에서 내려온 물하고 이쪽에서 흐르는 물하고 섞인 모양이에요. 10여 년 전에 액비 공장이 건설된 이후 농업용 저수지에는 오염물질이 쌓여가고 있고 장마철이나 집중호우가 내릴 때는 가늠하기조차 힘든 양의 축산 분뇨 오폐수가 밀려들고 있습니다. 비가 올라고 하면은 오늘 저녁에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그날 차가 계속 들어와요. 몇 대가. 그래갖고 저거 다 처리를 못 하잖아요. 액비 공장 근처에서는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의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근 마을 주민 600여 명이 매일같이 이런 악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악취 때문에 스트레스와 우울증까지 발병하고 있다며 수십 차례 대책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액비 공장 측은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하는 중이라며 주민들에게 기다려달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악취 저감 설비를 하기 위해서 공정을 새로 이제 시설 보수를 하는 설비 보수하는 과정에서 조금 바깥으로 좀 물건을 빼놨는데 나주시 역시 액비 공장에 대한 현장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 피해를 예방할 뚜렷한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친환경 가축 사육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동물복지형 농장의 걸림돌이었던 높은 비용과 인력난을 자동화로 극복한 농가가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흥에서 유일한 산란계 동물복지농장입니다. 갓 낳은 달걀들이 운송벨트 위로 굴러떨어지고 수고장에까지 안전하게 옮겨집니다. 종전에는 달걀들이 뛰노는 달걀 밟혀 깨지고 분변과 섞여 위생 상태도 좋지 않았으나 그런 고민들이 대부분 해소됐습니다. 계란 상품성도 향상되고 파각난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게 많이 감소한 상태예요. 달걀을 낳고 수거하는 과정이 자동화되면서 닭들의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일손도 크게 덜었습니다. 하루 만여 개의 유정란을 생산하는 이 농장의 경우 자동시설이 작업인부 2명 몫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 집란 시스템 설치로 달걀을 수거하는 노동력의 50% 절감과 파란율 73% 감소로 연간 약 3,500만 원의 경영비 절감 효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살충제 달걀 파동 이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달걀 수요는 계속 늘고 있어 동물복지농장 확산을 위해서는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지원이 시급합니다. 비용과 노동력을 줄여주는 자동화 시설의 보급으로 동물복지농장의 경쟁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영호남을 따라 흐르는 섬진강 뱃길 복원 사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광양과 구례, 경남 하동까지 합동으로 추진돼 섬진강을 중심으로 한 관광개발 사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섬진강이 바다와 만나는 곳 광양 망덕 포구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배알도와 수변공원을 연결한 295m 길이의 해상보도교가 완공됐습니다. 이 해상보도교를 망덕 포구로 추가 연결하는 관광명소화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더불어 망덕 포구를 기점으로 하는 섬진강 뱃길 복원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양 망덕과 다 사평 세 곳의 선착장을 만들어 수상 레저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섬진강 뱃길 복원 사업에는 국비를 포함해 모두 200억 원이 투입돼 광양시는 물론 구례군과 하동군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례에 한 군데, 하동에 3군데, 그리고 광양에 3군데의 나루터를 만들 거고요. 우선은 수상 레저를 할 수 있는 기반 시설로 활용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동서의 백기를 연결하는 그런 중요한 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오는 2019년 사업이 완료되면 섬진강을 중심으로 한 영원한 거점 관광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광양시는 망덕포구 일대가 핵심 관광지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발원해 지리산 기슭을 지나 광양만으로 흘러드는 섬진강. 섬진강 백길 복원 사업이 영원함을 잇는 관광 벨트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의 공론화위원회를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해야 한다고 광주시가 거듭 강조했습니다. 광주시 정종재 행정부시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로 대립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측에서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할 경우 공정하고 합리적인 논의가 곤란하다는 판단에 따라 중립적인 구성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맡고 있는 최영태 시민권익위원장은 내일 새로운 중재안을 제시하겠다며 광주시와 시민단체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함께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노조가 내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전국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전남대 조선대 병원지부와 병원 측의 교섭이 진척되지 않음에 따라 오늘 결의대회와 전야제를 진행한 뒤 내일부터 동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주 52시간 근무 도입에 따라 인력을 충원할 것과 조직 문화 개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교사 채용 공동 전형을 거부한 사립학교 법인협의회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입장문에서 최소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면접위원 가운데 1명을 교육청이 추천하겠다는 건데 법인협의회가 인사권 침해를 주장하며 이를 거부한 것은 억지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개별적으로 법인을 설득해 공동 전형을 진행하겠다며 현재까지 5개 법인이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자치단체들이 교육 분야 투자에 상대적으로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김혜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예산 대비 교육 투자비가 광주는 0.01%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전남도 0.28%로 전국 평균 0.44%보다 낮았습니다. 교육 투자비는 교육시설 개선과 급식시설 확충 등을 위해 자치단체가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경기도가 1.07%로 가장 높았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메르스 환자 접촉자 14명이 보건당국의 관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병원들도 예방 조치에 나섰습니다. 국가지정 격리병동을 운영 중인 전남대병원은 응급의료센터 앞에 의심 환자 임시 대기소를 설치했고 조선대병원도 격리병동과 음압시설을 점검하고 의료진 대응 요령을 교육했습니다. 광주시는 밀접 접촉자 1명을 비롯한 비행기 동승자들을 하루 2차례씩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별다른 증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20분쯤 광주시 북구 금곡동 충장사 인근 도로에서 42살 김모 씨가 몰던 SUV 차량이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0분가량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김 씨가 갑자기 튀어나온 동물에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72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9일 저녁 7시 10분쯤 광주시 북구 독림동의 한 사거리에 정차해 있던 송정 98번 시내버스 안에서 버스기사 56살 이모 씨의 입에 버스카드를 쑤셔 넣는 등 폭행을 휘둘러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버스기사가 자신이 물어본 길을 모른다고 대답하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립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 모임은 사립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국공립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와 달리 연가 보상 등 복지와 처우 개선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사립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지역적 구속력을 적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역적 구속력은 유사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 3분의 2가 적용받는 단협안을 나머지 노동자에게도 적용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2018 광주 에이스 페어가 모레부터 나흘간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32개 나라 400개사가 참가해 홀로그램과 증강현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입니다. 또 동시에 개최되는 문화 콘텐츠 자페어에서는 문화 분야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등이 마련됩니다. 세계의 명품 거리극을 만나볼 수 있는 ACC 광주 프린지 인터내셔널이 오는 28일부터 사흘 동안 5.18 민주광장과 문화전당에서 열립니다. 올해 행사에서는 영국과 프랑스 등에서 참가한 해외 작품을 비롯해 거리극과 서커스 등 국내외 작품 14편이 관람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전이 오는 10월 31일부터 사흘 동안 김대중 컨벤션 센터와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빛가람 국제 전력기술 엑스포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빅스포는 국제 발명 특허 대전과 국제 컨퍼런스, 세계 28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신기술 전시회 등으로 꾸며지고 규모 면에서는 역대 최대로 꾸려질 예정입니다.